매크로 이슈 챙겨보고 투자 전략까지 한꺼번에 짜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브리핑 시간에 짚어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 주임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연준 사이에서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는 걸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계속적인 좀 인플레이션 우려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이 거의 하락이 기정사실화되는 것만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5월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2% 이상 하락한 날이 지금 올해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23일 동안 2% 이상 하락한 날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수가 1%대만 빠져도 개별 종목의 체감은 또 그 이상이잖아요. 이런 숫자 자체는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금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의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낙폭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가격이 비싸다, 밸류에이션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는데, 시장의 투심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다만 좀 반등 모멘텀으로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향후에 좀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내놓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반등 모멘텀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4월 CPI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 물론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는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다시 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그날에도 또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긴 한데, 지금 물가 자체가 어쨌든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당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라던가 부동산 이런 비용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비필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섹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러겠죠. 디즈니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75bp 인상 가능성을 좀 낮게 좀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일부 연방은행의 총재들은 좀 높은 물가 수준 그리고 미국 경기는 아직도 강하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우려들이 아무래도 6월 FOMC까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으로 단기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배트를 길게 잡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악재들도 많고 그 악재들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기간도 길어지고 하락폭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신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포지션 변화를 일으키거나 사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낙폭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처럼 단기간 급락이 아닌 좀 추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바닥을 확인한 후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나오는 일정들, 경제 지표라던가 그다음에 남은 실적들도 꾸준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 17일 날 일단 미국 4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러니까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16일 날 이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1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 쪽 홈디포랑 그다음에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일 시스코 타겟, 19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적에 따라서 좀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 변동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주요 좀 소비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소비재 쪽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추세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 후에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 주임과 함께하셨습니다.